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겠다. 수십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고 정해진 역할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은퇴는 마치 긴 마라톤의 결승선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예상과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 몇 달은 분명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일 낮에 카페도 가고 여행도 다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묘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루가 길어지고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은퇴했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지? 사실 은퇴 후 우울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취미와 역할의 부재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회사라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팀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선배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취미가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그 공허함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일할 때는 시간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하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돈 이야기만 많이 합니다. 연금은 얼마인지,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집은 어떻게 할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의외로 돈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은퇴 후의 하루는 생각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한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으며 일을 처리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낚시나 다니면서 편하게 살 거야.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낚시는 처음 몇 번은 좋았지만 혼자 가는 일이 많아지자 점점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가족과의 갈등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가 오히려 더 살맛났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박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박 씨 역시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은퇴 5년 전부터 작은 취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목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간단한 나무 소품을 만드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은퇴 후 박 씨의 하루는 꽤 바쁩니다. 동네 공방에서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고 손주 책상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작은 소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아서 좋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시간을 채워주는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정년퇴직 후 갑자기 우울감을 크게 느꼈던 이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일을 열심히 했지만 특별한 취미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 대부분을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동네 평생교육원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씨는 작은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느낌이 있을 때 삶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졌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만의 취미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취미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작은 취미라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람들과 연결된 활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은퇴 후 삶이 훨씬 활기차집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원 수업 등이 좋은 예입니다. 셋째,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멘토링, 봉사활동, 재능기부 같은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생각보다 긴 공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즐거운 사람인가? 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느냐, 활기차게 보내느냐는 결국 돈보다 삶을 채워줄 취미와 역할을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회사라는 이름이 사라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은퇴 준비는 이미 절반 이상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할 상실과 취미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우울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꽤 흥미로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인간의 뇌는 목적 있는 활동을 할 때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목표지향 행동골 마이너스 더렉터드 비헤이비어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동기와 의욕을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매일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업무 목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계속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 이 구조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없고 누군가 나에게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는 자극이 줄어든 상태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무기력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의 감소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루에 몇 마디라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때로는 농담을 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떠나는 순간 이런 관계의 대부분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년기의 행복도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감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됩니다. 다시 말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의미 있는 활동,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취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취미라고 하면 흔히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는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나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합니다. 손을 움직이는 운동 영역, 감각을 처리하는 영역,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까지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런 활동은 노년기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포함한 취미 활동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취미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취미는 처음부터 좋아서 시작하는 경우보다 하다 보니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 걷기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풍경이 좋아 보여 사진을 찍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진 촬영이 새로운 취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요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지만 점점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재미있는 활동이 됩니다. 이처럼 취미는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때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취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 가지를 해보라.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잘 맞는 활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취미의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몰입 플로이라고 설명합니다. 몰입 상태는 너무 쉬운 일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일도 아닐 때 발생합니다. 약간의 도전이 있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준일 때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취미를 오래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지만 조금씩 실력을 키우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히 동네 산책을 하다가 나중에는 트레킹, 등산, 장거리 걷기 같은 활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또 단순한 글쓰기가 나중에는 블로그 운영이나 책 집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다시 성취감과 성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의 핵심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어디론가 나갈 일이 있고,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조금이라도 배우거나 발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은퇴 후 삶이 길다는 말은 사실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두 번째 시즌의 시작이다. 첫 번째 시즌이 생계를 위한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시즌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어쩌면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사람일까? 그 질문에 대한 작은 답을 하나씩 찾기 시작할 때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막막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